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요청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상회계법인의 우리 이상효 회계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새로 우리가 업데이트된 세법 개정안과 어울러서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한 그 재정 보조에 있어서 사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99%를 실패를 해서 실패하는 일이 아니라 99%를 잘해도 1%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사전 설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부각이 되는데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세법 개정안에 따른 기본적인 그 재정구조 극대화를 위한 그 사전 설계, 특히 우리가 비용 공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어요. 네. 예, 그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주로 상담하는 내용이 네. 아마 몇 가지로 대별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네,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한 상담 항목이죠. 그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 그리고 수입을 적게 보고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프라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네. IRA라든가 세브 IRA나 심플 IRA나 뭐 여러 가지 에듀케이션 IRA, 뭐 코브델 세이빙스 어카운트, 529 플랜도 다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재정 보조를 이해를 한다면, 그 공식을 안다면 사전에 똑같은 설계를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IRA 말고도 재정 보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이라고 그러는데 개인 세금 보고나 이런 데서 공제를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재정 보조를 할 때 국세청에서 그 모든 데이터가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학자금을 먼저 쓰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패널라이즈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시청자분들께서 적용이 되는 수익과 자산의 내역이 어떤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아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계산하는 자산과 계산하지 않는 자산,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주립대학을 갈 때는 살고 있는 프라이머리 홈의 에쿼리는 자산으로 따지질 않지만 우리가 사립대학을 갈 때는 다 그게 계산이 되는 또 좀 네.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비즈니스 밸류가 넷 월스라 그러죠. 순자산 그렇죠. 부분이 네. 얼마 될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예전에는 이제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종업원이 100명 미만이라든가 그런 비즈니스에 어떤 밸류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지아텍이라든가 이런 데서 재정보조 신청 시 CSS 프로파일, 즉 칼리지 스칼러십 서비스 프로파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더 추가적인 서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들어가는 제출 내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비즈니스 팜 서플먼트 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금년도, 그리고 내년의 예측까지 비즈니스의 인컴과 로스, 그리고 에셋과 라이빌리티, 이런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되죠. 이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밸류를 쓸 수도 있고 파이어세일 밸류를 쓸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계산되는 수익과 자산, 그리고 계산되지 않는 수익과 자산,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이 회계사님께서 좋은 또 화면을 하나 갖고 나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 이것은 이제 그 제목에는 인플로이 센서스라고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아까 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Defined Contribution Plan이라든지 또는 뭐 Defined Benefit Plan이라든지 그런 플랜을 셋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저 자료를 통해서
이런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돈을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네. 제가 가져온 것은 인컴이 한 16만 불 정도 되시는 분의 경우에 예. 어떻게 이런 인플로이 센서스와 디파인드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을 통해서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세금이 어떻게 세이브가 됐고 그리고 재정 보조를 얼마나 더 받았다 하고 하는 거 예시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분 경우에는 이 뭐 W2 자체는 지금 5만 불 정도 선이지만 스케줄 K1 즉 사업체에서 넘어오는 인컴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 화면은 그럼 이분이 공식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런 디파인드 베니핏을 통해서 그 공제를 하면서 인컴으로 는 부분이 지금 근 3만여 달러 정도 됐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절약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마 한 12,000불 여기 뭐 표에 나와 있는 거 한 12,000불 이상 되는데, 아유, 어마어마한. 예, 그렇죠. 예, 한 40%까지 이제 세금을 세이브를 하신 거죠. 예. 12,000불이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몇 개 사시네요. 예, 적은 돈이 아니네요. 아, 그럼요. 그러면 예. 이 3만 불의 공제 금액이 전부 다 회사 자체 내에 코퍼레이트 트러스트 안으로 본인의 네.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 세이브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명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리타이어먼트 플랜들, IRA라든지 SEP, 심프, 401k 이런 파트들은 뭐 세금을 줄이는 어떤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네. 이런 학자금 재정 보조에 있어서는 잘 작동을 하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이 디파인드 베네핏이 그 작동을 아주 잘하는 플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디파인드 베네핏이나 아니면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중에서 프로핏 쉐어링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모든 비용처를 다 끝내버립니다. 다 끝내버리고 개인 쪽으로는 그 영향이 뭐 물론 가지만 개인 세금 보고서에서는 그런 플랜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예, 학자금 재정 보조하고는 아주 잘 궁합이 맞는다고 할까요? 그런 플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여진 거는 이제 IRS 412E3 조항에 의한 Defined Benefit인데 네. 원래 Profit Sharing과 Defined Benefit이 공제 항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라인 넘버 1120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S 코퍼레이션이나 LLC를 운영하시는데 디파인드 베니핏과 디파인드 컨트리뷰션을 집어넣은 라인 넘버 자체가 좀 틀립니다. 네. 틀리는데 그걸 어떻게 넣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 인컴 텍스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방법을 쓰건 불법은 아니에요. 두 개 다 할 수가 있는 거라.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공제를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 예시에서는 3만 불을 집어넣었을 때 세금이 12,000불이 줄어드는 것을 예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40% 세이브했죠. 저분 같은 경우에 그 40% 이외에도 네. 인컴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그 학비 보조를 훨씬 더 많이 받으시는 그런 것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효과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학자금 재정 보조만 극대화시킨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세금 혜택도 보고 또한 네. 또 본인의 은퇴도 한 번에 일석삼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이 디파인드 베니핏 플랜에다가 돈을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그 집어넣은 돈의 제가 70%까지도 본 것 같아요. 세금과 학자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70%를 돌려받는 거죠. 물론 합법적이고 우리가 뭐 어떤 불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이 CSS 프로파일의 어떤 포뮬라를 이용을 하는 거죠. 야, 그거 엄청나네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분이 앞으로 한 15년, 20년 정도를 이 방식대로 하면 세금도 엄청나게 절약을 하지만 네. 얻을 수 있는 은퇴 시의 혜택 자체가 뭐 $500,000가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세금이 워낙 큰 부분이니까 네네. 세금을 세이브하면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금하고 관계없이 그냥 세이빙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뭐 30% 이상씩 40%씩 세이브를 하면서 집어넣는 것과 그게 이제 또 10년 동안 복리로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라나는 속도도 훨씬 더 크고 아주 크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와우. 참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라이센스가 있어도 전문의가 있고 일반 의사가 있고 뭐 돌팔이 의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상담하냐에 따라서도 그 운명이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많은 제가 회계사님들하고 접하고 소통도 하지만 이렇게 좀 그 귀한 자료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주신 참 회계사 참 드뭅니다. 그 가능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토픽으로 좀 앞으로 초청을 좀 드리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을 나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되죠? 네, 일단은 뭐 전화가 제일 편하실 것 같고요.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770-232-1864번입니다. 아, 232-1864. 예, 그렇습니다. 770-232-1864. 예, 저부터 적어놔야겠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참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자금 재정 플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정 분담금을 낮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분담금이라는 게 실질적인 내 비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내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을 뺀 나머지 차액이 재정 보조를 받을 대상 금액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마다 몇 %를 재정 보조를 해주느냐. 네. 근데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개 92%에서 한 100% 재정 보조를 평균적으로 해주고 주립대학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60%에서 한 70% 정도 사이가 되지만 뭐 우리 조지아라든가 시카고라든가 이런 데는 호프 스칼러십 제도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는 캘 그랜트라는 제도도 있고 사는 주에 따라서 복을 받는 그릇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 보조가 때로는 주립대학일지라도 인스테이트 잘만 고르면 한 85, 6%까지도 가능한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플랜들을 통해서 조금만 재배치를 하고 계산되는 자산은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그리고 계산되는 수입을 계산되지 않는 수입으로 조금만 전문성을 가해줘도 이렇게 가정 분담금 면에서도 1만 달러 이상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 정보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스템이 없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그 시점이 되면 네. 입학사정도 중요한 거고 또 재정보조가 연결이 되는 게 보통 진학하고자 하는 해보다는 2년 전에 수입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전에는 설계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이스쿨에 진학하는 시점, 그러니까 9학년 때에 자녀가 9학년 때에 그 해에 보고하는 세금, 네. 그 세금 보고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찍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나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예, 절대. 우리 닥터 헨리 클라우드는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에서 Never Give Up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 올라가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기법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설계의 시점은 바로 now, 지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말 이상적인 재정 내용을 가지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 톡스. 오늘 8번째 시간을 또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있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방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회계사님 모시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